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곡TV의 김태영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중에요, 이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주 구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살을 보고 많이 판단을 하죠. 도화살이 있으면 끼가 많다, 또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당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홍염살이 있으면 은근한 매력으로 또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홍염이나 도화살만큼 굉장한 파워, 힘을 가진 살이 있습니다. 명리 공부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화개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려하다 할 때 화자고요, 이 덮는다 하는 개자가 있어요. 그래서 화개살인데요,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덮어버릴 정도의 화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삼합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고요. 이 화려함을 덮는다는 뜻입니다. 창고에 집어넣는다, 감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삼합의 원리에서 물론 비롯됐고요. 삼합의 원리를 알면 이 화개살의 원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함을 덮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한 기운, 빼어난 능력, 그런 것을 감춘다, 축적시킨다, 담아놨다가 나중에 꺼내 쓰기 위해서 보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요,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감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사지에 화개살이 있나 없나를 보시고요. 화개살이 있다면 나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에너지를 꺼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개살은요, 삼합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요, 말 그대로 지살이라고 했고요. 삼합의 중간의 글자는 장성살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글자가 화개살입니다. 즉 삼합은 인, 오, 술이 있죠. 인은 지살이고요, 오는 장성살이고요, 술은 말 그대로 진술충미인데요,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신자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면미도 있고요, 사유축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삼합의 마지막 글자는요, 바로 화개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숭이띠다 그러면 신자진이니까요, 이 진이라는 글자가 사주 어디에 있나 없나 보시고요. 진이 있으면 나는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에 있으면 연에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월에 있으면 월에 화개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이나 시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이 화개살은요, 예술의 별이고 종교의 별이고 철학의 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사주에 화개살이 있으면요, 거의가 고진 과숙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독해지고 굉장히 조용한 기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도문의 글자고요. 그 진술충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고 창고잖아요. 우린 창고라는 의미를 어디 끌어다가 집어넣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개살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 파워,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서 응축시켜서 창고에 갖다 넣는다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지에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요, 이 종교 철학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은 그만큼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는 힘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도화나 이런 뭐 홍염이나 이런 거하고 개념이 틀려요.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뭔가 웅장하고 그릇이 크다 느껴지는 것은 거의 화개살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개살이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어른스럽습니다. 물론 이 화개살이 진술충미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화개살이 연에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철이 빨리 납니다. 그 조상 때부터 할머니나 아니면 우리 조상이 공덕을 들여서 낳은 아이다, 불공을 들여서 낳은 아이다, 아니면 교회라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해서 공을 들여서 낳은 아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자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개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종교 철학이고, 화개살이 있으니까 명리 공부합니다, 화개살이 있으니까 종교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화개살의 의미를 좀 깊이 정확히 아셔야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화개살이 월에 있으면요, 부모나 형제나 어떤 환경이 그런 화개살의 기운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월이나 연에 이렇게 화개살이 있으면요, 분위기가, 주변 분위기나 환경이 종교적인 어떤 기운이나 색채가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화개살이 공망에 들거나 어떤 기운이 중폭돼 있거나 춘향이 오거나 이러면 뭐 승림이 돼야 된다, 종교에 종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진짜 스님이 되거나 진짜 종교에 뭐 관심이 있어서 빠져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철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많이 갖는 그런 분위기의 사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일지에 화계가 있는 분들은요, 그 배우자 자리에 화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성향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철학적이고 또 깊이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시도 마찬가지로 또 자식 자리니까 그렇게 유출가 가능합니다. 화개살은요, 길신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좋게 발휘가 돼서 사실은 화개살이라는 이 살자를 붙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냥 화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화개살은요, 이 살로 표현하기보다는 길신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2신살 그러는 이유가 12신살 중에는요, 길신인 신이 있고요, 또 살인 살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살 이렇게 부릅니다. 12살이 아니고 12신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길신도 있고 또 이렇게 흉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12신살 중에는요, 겁재, 천지, 연월, 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12가지 살이 있잖아요. 이 살 중에는요, 길신으로 작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한신의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신으로 작용되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 통변을 해야 되거든요. 화개살도요, 우리가 아주 길신으로 발휘가 되고요.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거나 혹은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개살은요, 전문가의 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나쁘게 발현이 돼서 기신에 있거나 흉신에 있으면 화개살만큼 또 불미스러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막힌 환경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갇혀진 살이라고도 합니다. 일지에 있고요. 이게 기신으로 발현이 된 사람은요, 교우관계를 많이 하고요. 요즘 같은 SNS라고 하죠. 이렇게 사회통신망을 이용해서 많이 대화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지만 이 화개살의 나쁜 기운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 만세력 보시고요. 삼합의 마지막 글자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과 일을 보는 건데요. 연지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들어있는 삼합의 마지막 글자가 연월일시에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닭띠라고 할까요? 그럼 사유축, 이래서 사유축, 축이 글자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토끼띠 같으면요, 해묘미 이러니까 미라는 글자가 있나 없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화개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개살이 나한테 어떤 존재의 글자에 있는가, 길신인가 흉신인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직 공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찾기는 찾았는데 이 글자가 희신인지 용신인지 아니면 기신인지 흉한 글자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제 블로그 오셔가지고요, 조금만 공부를 해주시면 길신, 흉신 이런 게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셔도 되니까요, 블로그 오셔서 공부해 주시고요. 그것도 안 된다, 너무 모른다 이러시면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길신과 흉신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주에 화개살이 특별히 없어도요, 사주에 토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은요, 이미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공부한 내용 중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양인이 없어도 양인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사주에 토라는 오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4개 이상 이렇게 있는 경우는요, 이분들은 화개살이 따로 없어도 그냥 화개살이 많은 겁니다. 물론 토니까 화개살이 걸릴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해당이 안 되는데도 토가 중중하게 있는 분들은 이미 화개살의 영향권에 있다, 화개살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종교를 갖기가 쉽고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것이 화개살의 영향이고요. 이분들은 조금 노력을 해도 화려한 내 기운을 뭔가가 덮어버리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혼자 있길 좋아하고 또 남들한테 내 에너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화개살이 많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잘난 점, 나의 두드러진 점, 뛰어난 점을 밖에 알려야, 자랑을 해야지만 그걸 발전시켜서 출세도 하고 또 발신할 수가 있는데 화개살로 인해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것은 길신이 아니고 흉신으로 작용하는 화개살이겠죠. 한 개 정도 있을 땐 괜찮은데 너무 많이 있어서 이 화개살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화개살이 많구나 그렇게 깨닫고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개살이 중증하게 있거나 토 오행이 많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렇게 바깥으로 나를 날리고 이렇게 소통하는 행위를 하셔야지 운이 발신되고 좋아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토가 많지 않고 화개살이 많지 않으신 분들 한두 개 정도 있으셔가지고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화개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화개살은 말 그대로 종교의 별이고요, 문학의 별이고요, 또 철학의 별입니다. 그래서 화개살을 잘 활용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할 수가 있죠. 오늘은 화개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끝까지 화개살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